바보 삿도, 옛날 어느 외진 산골 마을, 구름이 낮게 깔린 초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관하 앞에 가마 하나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가마 안에는 새로 부임하는 사도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미리 부임할 마을을 살펴보라고 보낸 부하가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큰일입니다. 그 마을의 아전들이 백성들을 마구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멋대로 늘려받아서는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임 사또 또한 그들의 횡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늘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다고 합니다. 사또는 그 상황을 떠올리며 매우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아전들은 기생집에서 놀며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화 창고에 쌓인 세금을 자신의 돈처럼 아무렇게나 써버린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사는 부하의 보고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이 마을의 아전들이 백성들의 땀과 눈물로 거둔 세금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쓴다니 이 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산은 가마 밖으로 지나가는 초라한 민가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표정에서는 고단한 삶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전들은 오직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살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신임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분명 나를 경계할 것이고 자신들의 비리와 악행을 숨길 것이며 내가 이를 밝히려 한다면 더욱 몸을 사리겠지. 일단 저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야겠다. 나를 만만하고 우습게 여겨야 저들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 저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의 눈빛이 번뜩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 마을 아전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바보 행세를 해야겠어. 사는 마음속 깊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백성을 위한 뜨거운 의지가 번뜩였지만 곧 그 빛을 감추고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듯한 공허한 눈빛으로. 띠리리 띠리리 사도 없다. 아하, 이거 좀 더 바보처럼 해야겠군. 안녕하세요. 전 사도예요. 이거 참 어렵구만. 바보인 척하는 것도 쉽지 않군. 심지어 나처럼 태어난 지적인 사람들은 이 바보인 척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단 말이지. 안녕하대요. 사가 그렇게 바보의 연습에 열중하는 사이 가마는 어느새 관아마당에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말의 이방이 잔뜩 긴장을 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 사또를 맞이하는 기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날이 오셨습니까? 충성, 충성, 사환영이 옵니다. 어서 오시지요. 사또나리를 모실 이방이 옵니다. 포졸들이 앞으로 나와 공손히 인사를 올리는 그 순간 사또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주위를 도리번거렸습니다. 뭐라고? 나를 모실 방이 이방이라고? 무슨 소리냐? 여긴 마당이 아니냐? 나보고 지금 마당에서 업무를 보라고? 사는 진짜 바보인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방은 순간 강황에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배꼽이 어디 갔지? 야, 사또 참으로 재밌으십니다. 예, 이렇게 유쾌하신 사또를 모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뭐라는 거야? 이봐, 나를 여기 마당에 두고 너희들은 어디를 쓰는 건데? 응? 내가 사또인데 사또, 나보고 마당에 있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이방은 사또를 곰곰이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이, 뭐라는 거야? 이자가 지금 진심인가? 뭐가 그렇게 심각해? 배꼽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 그럼 의원에 가야지. 가만히 있자. 나는 배꼽이 잘 있나? 사는 갑자기 자신의 옷을 뒤집어 입고 배꼽을 확인한 뒤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살았다. 아, 마당에서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배꼽까지 없었다면 난 정말 슬펐을 거야. 히히, 아니 사또 그게 아니라 저 사또를 모실 이방이라는 것은 사또가 쓰실 방이 마당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이 마을 관하의 이방이라는 말입니다. 이방. 사는 턱을 매만지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렇구만. 반갑네, 이방. 그런데 그럼 일방은 어디 있나? 에? 이방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가 이방이면 일방은 어디냐고. 일방이 대장 아니야? 첫 번째 사또가 왔는데 일방이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왜 이방이 나왔어? 아하하하, 이방이 고개를 갸우뚱하니 산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삼방은 그 육방까지 있다고 그랬나? 사방하고 오방하고 육방은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산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방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방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야, 뭐 이런 사또가 다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되었다. 이따 보면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며 관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왕 만들 거 구방십방도 만들지. 내가 만들까? 아주 그냥 백방까지 만들어봐. 아, 근데 순서를 어떻게 다 기억하지? 아, 그래. 이마에다가 숫자를 적어놓자. 사의 옆을 따르던 이방은 이자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린지 계속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한편 관하안을 둘러보던 산은 갑자기 벽에 걸린 족자를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이방아, 여기 벽에 붙어있는 저 하얀 종이에 까만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구나. 아, 여기 어서 잡아라. 예, 벌레요? 이방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그것은 한시가 적힌 족자였습니다. 아유, 아니옵니다, 사또. 이건 글씨입니다. 시가 적혀 있는 것이옵니다. 글씨라고? 이상하네. 왜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혹시 그 시가 살아있나? 산은 진짜 신기하다는 듯이 코를 족자에 가까이 대고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참 신기한 글씨들이네. 이방은 속으로 아, 이런 바보가 어떻게 사또가 된 거야 하며 혀를 차았습니다. 그때 관하로 호방이 들어서며 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또 인사 올립니다. 호방이 옵니다. 응? 호빵? 그 뭐야, 먹을 거야? 예, 아니요. 호방이요, 호방. 예, 제가 이 마을 관하의 호방입니다, 사또. 호방이 당황하여 이방을 보니 이방이 슬쩍 고개를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산은 그러거나 말거나 혼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호방, 호빵, 호방, 호방은 또 뭐야? 가만히 있어봐. 1방, 2방, 3방, 4방, 5, 6, 7, 8, 9. 뭐야, 없는데? 그런 숫자도 있어? 예, 호방도 이방도 너무 당황해서 멋쩍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또는 관하 곳곳을 둘러보며 더욱 황당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큰 항아리는 뭘까? 예, 물을 담는 물독이옵니다. 물독? 그럼 이거 물고기도 사나? 여기 잉어, 붕어 뭐 이런 거? 아니옵니다. 그냥 물만 담았습니다. 아이, 왜 물만 담아? 심심하게. 저 물고기 넣으면 구경할 맛도 있고 참 좋을 텐데. 사또는 물독 안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물이 꼼짝도 안 하네. 이거 죽은 물인가? 자고로 말이야. 물은 흘러야 돼. 아래에서 위로. 아니다. 위아래.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저 이거 물독을 저 높은 곳에 올려놔야겠는데 그래야 안에 물이 살겠어. 이봐, 보졸. 예, 이 물독을 그래, 저기 지붕 위에 올려놔. 예, 예. 아전들이 속속 들어와 사또에게 인사를 하며 함께 관아를 둘러보는데 사또의 엉뚱한 말과 행동에 그들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관화 창고에 도착한 사또는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와, 이방, 올해 세금은 얼마나 거쳤을까? 예, 이번에 거둔 세금이 3,000냥이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쓸지는 사께서 정해주시면 되옵니다. 뭐라고? 3천냥? 사또는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3천냥이옵니다. 오, 그렇구만. 부자네. 사또는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나는 돈이 얼마나 있더라. 하나, 둘, 셋. 사또는 주머니 속의 동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13, 14, 19, 스벌, 스걸, 뭐였지? 이방, 19 다음에 뭐더라? 예, 20이요. 물, 스물, 아나. 사도가 엽전을 세는 진지한 모습을 본 이방과 아전들은 사또가 진짜로 바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방이 정말 확인해 보려고 슬쩍 물었습니다. 저 사또, 세금으로 거둔 3천냥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따로 생각하신 것이라도? 이방의 물음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장부 가져와봐. 장부를 봐야지. 예, 여기 있습니다. 호방이 장부를 가져와 보여주니 사또가 장부를 펼쳐 읽다가 물었습니다. 야, 호빵이 뭐길래 이렇게 비싸?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인가? 예, 기타요. 그게 뭘까요? 호방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묻자 사또는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야, 호빵,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적은 건 너 아냐? 예, 제가 그런 걸 적었다고요. 여기 봐봐. 기타 비용 1,000냥 있잖아. 도대체 기타가 뭐길래 1,000냥이나 주고 샀어? 이거 한번 보여줘봐. 아이고, 사또, 기타 비용. 예, 기타. 그러니까 여기 위에 목록 말고 그 밖의 것들을 기타라고 한 것이지요. 예, 뭐라고? 사또는 다시 장부를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와휴, 모르겠다. 우리 집 지난달 가계부도 내가 아직 다 못 썼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챙겨? 너들이 알아서 해. 난 집에 가서 가계부 마저 써야겠어. 사또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듯 장부를 내던지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야, 왔구나, 왔어. 봉이 왔구나. 이방, 이게 웬 떡입니까?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다들 사도가 있는 동안 제대로 한몫 챙기자고.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야. 참. 근데 어쩌다가 저런 바보 천치가 사도가 되었답니까? 과거 시험은 어떻게 붙는 거지? 가계부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데요. 요즘 왜 그 대리시험, 그게 그렇게 판을 친다던데. 대리시험? 자식 벼슬자리 주려고 부모나 친척이 대신 과거 시험을 친다는구만. 와, 그게 돼? 저 한양의 권세가들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말세지 말세야. 그러니까 저런 바보가 사도로 오지. 야, 그래. 이런 말세란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몫 단단히 챙기는 놈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 자, 우리 아전들 다들 힘을 내서 이 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어때? 예, 이방 좋습니다. 권하의 아전들은 모처럼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그 후로 아전들은 사또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대충 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도 했고 중요한 일도 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또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마당에서 새를 구경하고 있을 때 사또가 일하고 있는 이방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이방아, 저 새는 뭐라고 부르는 새지? 예, 아니 참새요. 참새? 그럼 거짓새도 있나? 예, 거짓새요. 예, 있지요. 그래. 그럼 반만 참인 반참새도 아니면 조금만 참인 조참새도 있나?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이방은 사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질문을 해도 그저 다 맞다고 맞장구를 치며 무시했습니다. 바보 사또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어디서든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사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디서 그런 바보 사또가 왔으니까 이방을 보고 일방은 누구냐고 묻더래. 아이, 참나. 참새를 보고 거짓도 있냐고 물어봤다던데. 아이고, 웃겨 죽겠네. 이봐, 웃겨.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게, 우리는 어쩌지? 그런 바보가 우리 마을을 다스린다니. 아전놈들이 더 활개를 칠 거고 우리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질 거야.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고 젊은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금은 밤이었습니다. 산은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방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또가 불렀습니다. 이방, 이방. 아예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방. 마을에는 왜 달이 없느냐? 이방은 순간 하늘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허둥지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야 진짜 바보로구나 이거. 그 몸이니까 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갑자기 이방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바보를 속여서 아주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방의 입꼬리가 음흉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예, 사또. 저 우리 마을에 있던 달을 이전 사또가 다른 마을로 팔아버렸습니다요. 예? 아, 그래서 이 달이 없을 수밖에요. 이방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지, 네 놈 잘 걸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시친미를 뚝대고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휴, 달이 없으면 사람들이 깜깜한 길을 가기가 참 무서울 텐데. 아, 이걸 사또로서 내가 해결해줘야지. 이방,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방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굽신굽신하는 척했습니다. 아, 예. 저기 이웃 마을에서 달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달값이 500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오면 되는 것이지요. 오, 500? 사는 깜짝 놀라는 척했습니다. 와, 엄청 비싸네. 근데 달이 없으면 안 되겠지? 예, 사또. 아, 달이 없어서 마을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아, 새로운 사또가 오시면 분명히 좋은 달을 사다가 마을에 놓을 것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지요. 그래, 좋았어. 사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달값 500을 가지고 가서 얼른 가서 달 사오너라, 이방. 사는 관아창고에서 500을 꺼내 이방에게 주었습니다. 이방의 눈이 그 돈을 보는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사또, 그럼 어떻게 하늘에 올릴까요? 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 사다리요? 아, 근데 하늘이 너무 높은데. 아, 그럼 연을 매달아서 올려보내면 되겠네. 큰 연에다가 사온 달을 매달아서 어때? 아, 야, 그런 방법이 있군요. 역시 사또입니다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얼른 가서 달 사와. 예, 다녀오겠습니다. 달을 만드는데 아흐레가 걸린다고 하니까 아흐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방은 돈을 받아서 품에 껴안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방은 500냥을 받아가서 다시 인근 기생집과 주막을 전전하며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는 이제 부자다, 바보 사또 덕분에 하고 소리쳤습니다. 기생들아, 술에 더 가져와라. 내가 달을 사러 간다고 사또한테 돈을 받았어. 어머, 달을 사러 간다고요? 아이, 우리 사또가 달이 없다고 달을 사오라고 돈을 주더라고. 기생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흘 후 달이 반쯤 차오른 밤이 되어서야 이방은 술 냄새를 풍기며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사또, 달을 사서 하늘에 띄워놓았습니다요. 이방은 하늘의 반달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은 어디 갔지? 연이요. 아, 연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죠. 아, 그렇구나. 수고했네.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방이 슬쩍 떠나려는데 사또가 이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예? 근데 이방, 왜 달 하나 값을 가지고 가서 달 반쪽을 사왔지? 이방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좋은 핑계를 댔습니다. 아, 예. 하여튼 달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달이 인기가 많아서요. 그러자 사또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럼 돈을 더 줄 테니까 달 온전한 걸로 하나 사와. 저런 반쪽을 가지고 어디 쓰겠는가? 어두워서 말이야. 반쪽이 500이니까 온전한 건 얼마인가? 아, 1000냥이지요.
뭐 그래. 천냥 나도 알아. 천냥 가져가서 달 하나 통째로 사와. 사또는 이번에는 천냥이나 되는 큰 돈을 관아 창고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이방은 속으로 아이고 이런 횡재가 다 있나 하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응? 왜 이방이 감사해? 제가 그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된 둥근 달 사와. 그러겠습니다. 이방은 또다시 그 천냥을 가지고 더욱 호화롭게 놀았습니다. 비단 옷을 사입고 정교한 음식을 먹으며 기생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이번에는 천냥이다. 응, 바보 사또님 만세! 그렇게 흥청망청 놀던 이방은 보름달 뜰 무렵에야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둥그런 보름달을 하늘에 둥실 띄워놓았습니다. 이방은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정말 아주 제대로 둥글어. 아주 그냥 대낮 같고 밝구나. 잘했다, 이방. 사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또는 계속해서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사또가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자객이다! 그 소리에 놀란 호졸과 아전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자객이라뇨? 어딥니까? 자, 여기 봐봐. 내 뒤에 까만 사람이 막 따라다녀. 저리 가. 이자놈아, 너 누가 보냈냐? 그 모습에 아전들과 포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또,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뭐야? 흑임자는 내가 아는데 뭐 비슷한 거야? 그러고 보니 둘 다 까맣구나. 그러니까 그게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뭐라고? 햇빛이? 야, 신기하네. 사또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따라하기도 참 잘하네. 춤을 춰볼까? 사또는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또의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야, 진짜 잘 따라하네. 근데 말은 안 하네. 벙어리인가? 그 모습에 아전들과 포졸들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전들은 더더욱 방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사또의 눈치를 보며 하지 못했던 온갖 비리들을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의 기울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름을 지나 달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고 반달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이 나타나자 사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방, 어찌하여 달이 반쪽이 되었느냐? 이방은 갑자기 변한 사또의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날카로운 눈빛과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돈을 천냥이나 줘서 멀쩡한 달을 사오라고 했더니 나를 속인 것이냐? 좋아봐라, 달이 반쪽이지 않느냐? 저것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이방이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사또는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이방! 내 놈이 달값을 가져가 놓고 돈을 빼돌린 모양이로구나. 사또의 눈빛이 번개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이방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어쩔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사또, 그게 아니고 달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뭐라? 원래 그렇게 변한다고? 사또는 옳거니 하고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네 놈이 나를 속여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로구나. 예. 이놈! 사또는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인 척을 하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똑똑히 지켜보고 조사했다. 이방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바보인 척이요? 그래, 감히 사도인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라 돈을 마구 쓰다니. 예, 이놈! 사또는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인 척을 하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똑똑히 지켜보고 조사했다. 이방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바보인 척이요? 그래, 감히 사도인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라 돈을 마구 쓰다니. 예, 이놈! 사또는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보인 척을 하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똑똑히 지켜보고 조사했다. 이방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바보인 척이요? 그래, 감히 사도인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라 돈을 마구 쓰다니. 여봐라, 이 이방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관하의 포졸들이 달려와 이방을 붙잡았습니다. 이방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내 놈은 나를 바보로 보고 나라 돈을 횡령했다. 이것만으로도 유배는 물론이고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동안 네가 지은 죄가 이보다 더하더구나. 사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듣기 싫다. 저놈을 일단 가둬라. 그리고 다른 아전들도 모두 불러라. 사또는 그동안 자신이 바보라 믿고 방심하여 관하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던 모든 아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호방, 너도 나와라. 호방이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금 관리 장부를 가져와라. 호방은 덜덜 떨면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세금은 3천을 걷었는데 관해서 쓴 돈은 300이고 나머지가 기타 비용이구나. 이 기타 비용이 다 어디에 쓰였는가? 내역은 어디에 있느냐? 예, 그것은 저 기타 비용인지라. 자, 내가 말해줄까? 여기 봐라. 네 놈들이 그동안 빼돌린 권하의 돈과 재산 목록이다. 사또가 그동안 바보인 척하며 비밀리에 작성한 장부를 아전들에게 던졌습니다. 아전들은 그 장부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걸 언제 너희들이 아주 내가 바본 줄 알고 대놓고 내 앞에서 비리를 저지르더구나. 아주 쉽게 작성했지. 사또는 호방뿐만 아니라 다른 아전들도 모두 앞에 끌어냈습니다.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바보인 척하니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비리를 저질렀겠다. 그동안 너희들의 죄를 내가 조목조목 여기 적어뒀다. 사또의 말에 아전들은 모두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네, 이놈들, 뭐라 용서? 백성들이 피땀 흘린 세금을 죄다 훔쳐먹고도 용서를 바라느냐? 사또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숙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여봐라, 이놈들을 우선 감옥에 가둬라. 한 명 한 명 다시 제대로 조사해서 그 죄값을 독하게 지르게 할 것이야. 갑작스러운 사또의 변화에 관하가 뒤집어졌고 그동안 방심하고 제세상처럼 굴며 관하의 돈과 재산을 마음대로 써왔던 아전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글쎄, 바보인 줄 알았던 사또가 알고 보니까 아주 현명한 분이셨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그 아전놈들이 사또가 바보인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큰 코를 다쳤다는구만. 야, 새로 오신 사도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셨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지혜만 있으신가? 연기력도 뛰어나시지. 그 영악한 아전들을 몽땅 속여먹으셨으니 말이. 샘통이다, 그놈들. 백성들의 얼굴에는 간만에 희망의 빛이 돋았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사또님 만세! 현명한 사또님 만세! 백성들은 모였다 하면 사또를 칭송하였습니다. 그 후 사또는 그동안 비리를 저지러온 아전들을 법에 따라 심판하였고 이후 정직하고 능력 있으며 평판이 좋은 새로운 아전들을 임명하여 관하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쓰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다. 예, 사도님. 새로 임명된 아전들은 모두 사또의 지혜에 감탄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세금은 제대로 쓰이게 되었고 아전들은 앞장서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와 질서가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사또는 마을을 크게 발전시키고 그 공로로 후에 조정의 정승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는 정승이 되어서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지혜롭고 청렴한 관리로 오랫동안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곰 잡은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애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 웬 곰이 와서 다 망쳐놓고 가버렸습니다. 농사지은 고구마도 감자도 옥수수도 곰이 다 먹어치워버렸죠.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나무를 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곰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곰이 저 길로 다니고 있었구나. 농부는 올커니 하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곰이 다니는 길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그 올가미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야, 이 곰 녀석 아주 똑똑하네. 농부는 매이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매주에 머리를 탁 부딪혔습니다. 아유, 머리야. 아유, 아파. 아유, 귀절할 뻔했네. 그 순간 농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곰이놈아, 넌 이제 나한테 잡혔어. 농부는 튼튼한 식을 한 다발 베어서 거기에 커다란 돌덩이를 칭칭 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곰이 다니는 길과 나뭇가에 그 돌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배가 고파진 곰이 어슬렁슬렁 평소 다니는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농부의 고구마를 한번 맛있게 먹으러 가볼까? 그런데 농부의 밭으로 가던 곰은 농부가 매달아 놓은 돌에 그만 꽝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휴, 아파. 뭐야 이건? 화가 난 곰은 있는 힘껏 돌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멀찌감치 밀려나는 돌을 보며 곰이 씩 웃으며 돌아서는데 그 밀었던 돌이 그대로 날아와서 곰의 머리를 또다시 퍽 하고 쳤습니다. 와, 곰은 눈앞이 아찔하고 머리도 핑 돌고 눈에서는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금했습니다. 아니, 감히 돌 주제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곰은 아까보다도 더 세게 돌을 밀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뒤 돌이 다시 돌아와서 곰의 머리를 쿵 때렸습니다. 우와, 이놈 이거 보통 끈기가 아니네. 그래, 내가 질소냐? 내가 곰이야, 곰. 화가 난 곰은 돌을 더 힘껏 밀었습니다. 곰이 더 힘껏 민 만큼 돌은 더 세게 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곰의 머리통을 들이받았지요. 쿵! 곰은 눈앞이 핑 돌아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이 정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곰은 다시 일어나서 젖먹던 힘을 다해 돌을 끊자 밀었습니다. 그러니 돌은 방금보다 훨씬 더 세게 그리고 더 빠르게 곰의 머리로 돌아와서 곰의 머리를 퍽 쳤습니다. 철부! 이번에는 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근처에 숨어서 곰이 하는 짓을 웃으며 보고 있던 농부는 죽은 곰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그 곰을 장터에 내다 팔아서 그동안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곰을 잡은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곰 같은 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위를 뚫은 화살. 옛날 어느 깊은 산 아래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비가 해가 넘어갈 무렵에 주막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선비를 말렸습니다. 선비님이 밤에는 고개를 넘으실 수 없습니다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나는 오늘 밤 꼭 이 고개를 넘어야 하오. 가야겠어. 선비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기어이가 버렸네. 아이구야, 호랑이 밥이 하나 더 늘었구만.
그렇게 선비는 말리는 사람들의 말을 뿌리치고 어두운 밤에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넘어서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저쪽에서 선비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로 호랑이잖아. 선비는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선비는 온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들고 있던 화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화살을 겨냥했습니다. 잠시 후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에게 쏘았습니다. 샥! 퍽! 화살이 날아가서 호랑이의 이마에 확 박혔습니다. 호호호! 이야, 평소에 화살 쏘는 연습을 해놓길 잘했구만. 내가 호랑이를 잡았으니 그 주막에 있던 사람들도 안심하고 산을 넘을 수 있겠구만. 가서 알려주자. 선비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호랑이를 잡아놓았으니 날이 밝으면 한번 가보라고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고야, 진짜로 호랑이를 잡으셨나? 야, 그럼 다행인 거 아니야. 우리를 괴롭히던 호랑이가 죽었으니 말이야. 그러게, 날 밝으면 가보자고. 다음 날 아침,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호랑이를 확인하려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모두 이리 좀 와보게. 응, 뭔데 그래요? 그 사내에게 간 사람들은 사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가운데 화살이 확 박힌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비가 쏜 것은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한숨을 치며 다시 주막으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밤에는 늘 산길에 가는 것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이 호랑이를 화살로 쏴서 잡았다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